12달 지구하자는 단순히 환경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나의 삶과 지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픈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하여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나와 동떨어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나의 문제, 나의 일상,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기르고자 한 학생 역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책을 읽고 기후위기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 정책 제안 질문 선정 기준을 세우면서 학생들은 문제를 분석하는 힘을 다각도로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입니다. 실생활 속 문제를 책 속 메시지와 연결하여 해결 아이디어를 만들고 북크리에이터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와 협력의 시민 역량입니다. 질문 만들기부터 정책 제안, 기후행동 실천북 제작까지 모든 활동은 모둠 협업과 의견 조율,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본 캠퍼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사 독서노트 쓰기와 퀴즈 만들기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깊이 읽으며 핵심 문장을 필사하고 책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흥미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식 퀴즈 문제를 만듭니다. 이것을 패들렛에 공유하고 다른 친구들이 올린 퀴즈 문제를 함께 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두 번째 활동은 나의 일상을 지구와 연결하는 질문 만들기 활동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이것을 패들렛에 공유하고 친구가 올린 질문 중에서 자신이 공감이 가는 부분에 하트 표시를 하여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정책 질문 선정 기준 및 정책 제안서 작성 활동입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이란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청소년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정책 선정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알맞은 정책 질문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 질문, 문제 상황, 정책 제안 아이디어, 기대 효과 순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네 번째 활동은 기후행동 실천북 만들기 활동입니다.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실천 아이디어를 담은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고 발표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성찰 및 워드클라우드 작성 활동입니다. 캠프를 마치면서 느꼈던 소감을 워드클라우드의 핵심 낱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자기 성찰 시간 및 기후 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집니다. 우리 6월 캠프의 수 주제는 거의 초록색 글씨 보이죠? 지속 가능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제 도서 이름이 뭐였죠? 12달 지구하자.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이 읽은 12달 지구하자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6월달에 탐구 질문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혜리 12달 지구하자 독서노트예요. 이렇게 월별 표시도 해줬고 그리고 책 만남, 책 보기, 그리고 책 놀기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줬습니다. 준성이의 필사 독서노트예요. 우리 준성이는 지난달처럼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잘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책 내용에 대한 준성이의 생각을 질문으로 이렇게 잘 표시를 해줬고요.
우리 효주의 독서노트인데요. 책 만남부터 책 보기까지 페이지별로 정리를 잘 해줬고요. 네, 지민이의 독서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민이는 우리 카카오 프렌즈 스티커도 이용해서 책 만남을 한 페이지로 아주 자세하게 좀 써줬고요. 그리고 책보기 활동할 때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12달의 내용과 그리고 12달에 해당하는 주요 날짜까지 세계 무슨 날까지 이렇게 잘 표현해줬어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의 독서노트를 살펴봤는데요. 선생님하고 이번 1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노트에 정리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만들었던 객관식 문제 3가지를 패들렛에다가 한번 올려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화면 같이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자, 약간 스피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수소에너지, 2번 태양광에너지, 3번 풍력에너지, 4번 바이오에너지라고 합니다. 효주가 정답 발표해주세요. 1번 수소에너지요. 쓰레기를 잘 버리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줄인 이 말은? 이거 책 읽은 친구들은 바로 맞출 수 있어요. 네, 이혜리가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3번 맞아요. 네, 용기 내 챌린지는 무엇일까요? 2번이요. 몇 번? 2번. 2번요? 네. 수연아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요. 네, 맞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오늘 비대면 1차시는 여러분들이 이 12달 지구하자 책을 읽고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친구들하고 한번 문제를 내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잘 했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선생님이 예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쪽 보면은 이 부분 보이죠?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 질문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한번 참고해서 내가 나의 생활을 우리 지구와 연결짓는 그런 질문을 한번 지금부터 올려주길 바랍니다. 우리 반 질문 만드는 거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패들렛에 들어가서요. 친구가 올린 질문 있죠? 친구들이 올린 질문을 보고 나 이 질문에 공감을 해. 공감이 되게 많이 가는 질문이야. 그 질문에 하트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의 관심 질문을 선생님하고 방금 살펴봤는데 일단 지민이의 동물 실험과 관련된 질문, 준성이의 에너지 관련, 플라스틱 관련된 질문, 자, 그리고 고기 없는 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효주의 질문, 우리 먹거리죠. 육식 생활과 관련된 먹거리 질문. 6월 대면 캠프 때는 탐구 주제가 뭐라 그랬죠? 탐구 주제?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거였죠? 우리가 직접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대면 캠프 때는 할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떠올랐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문으로 패들렛에 올렸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삶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줬던 이 질문들을 자, 이제 세상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들었던 질문 중에서 자, 우리가 기후행동 정책 제안이라는 그런 활동으로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청소년 정책 제안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정책 제안은 청소년들이, 지금 여러분 청소년이죠? 자신의 권리와 복지, 교육, 지역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실제로 현재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청소년 정책 제안서 공모전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나중에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정책 제안, 여러분이 올렸던 질문들 중에서 정책 제안을 할 만한 질문을 뽑을 거거든요. 그 뽑은 정책 제안 질문 중에서 이 내용으로, 제안 이유로, 추진 배경으로 여러분이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들렛에 올렸던 질문 중에서 조금 우리가 정책 제안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만한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여러분이 올렸던 질문 중에서 그럼 어떤 질문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괜찮을지 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정책 제안을 할 만한 질문을 뽑기 위한 기준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활동꾸러미 42쪽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정책 질문을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궁금했던 점들을 지금 패들렛에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정책 질문으로 뽑히려면, 즉 나의 궁금한 점이 나중에 건의를 했을 때 정책으로 직접 실현이 되려면 어떤 기준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그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준이 있으면 질문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기준을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써주세요. 자, 지금 친구들이 기준을 지금 몇 가지 지금 잘 적어주고 있는데요. 모둠별로 이젤패드와 포스트잇을 좀 드릴게요. 내가 썼던 기준에 대해서 모둠 친구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친구들의 생각 중에서 이 정책 제안 질문 선정 기준 괜찮다. 이 선정 기준은 상당히 괜찮은데, 그런 기준은 여러분이 포스트잇에다 한번 작성해서 붙여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둠에서 한 명씩 우리 모둠에서는 이런 선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가? 비용이 많이 드는가? 환경을 더 악화하지 않는가? 실현이 가능한가?였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때 쓰이는 비용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모둠별로 나왔던 여러 포스트잇 붙었던 것 중에서 조금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포스트잇을 모둠에서 한 2장씩만 떼서 선생님께 앞으로 가져와 줄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둠별로 그 선정 기준을 여기 붙여주셨는데, 선생님들이 여기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기후 환경에 주는 효과가 괜찮은가,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적정한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선정 기준으로 뽑아줬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 중에서 이 기준에 맞는 정책 질문을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질문 올렸는지는 궁금하죠? 맞나요? 네, 그러면 잠깐 와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보고 가세요. 이 질문을 조금 살려서 정책 제안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 있죠. 그 질문 뭘로 하면 좋을지 한번 보고 가주세요. 자, 이번에는 포스트잇에다가요. 우리 그 중부에서 정한 저 선정 기준에 알맞은 정책 제안 질문에 무엇이 있을지 한번 떠올려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정책 제안 질문 쓰신 분은 자, 이쪽으로 와서 붙여주세요. 우리 저기 중부 일반부터 모든 별로 스티커 나오셔가지고 자, 마음에 드는 질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가 주세요. 자, 빨리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여주셨는데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은 정책 질문 5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 질문 5가지 결정됐죠? 여러분 5모둠이에요. 그러면 모둠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씩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첫 번째 질문, 우리 디지털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 질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만 모여서 새롭게 모둠을 편성해도 좋습니다. 정책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 제안서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색지를 4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뭐 빨강, 파랑, 뭐 노랑, 뭐 보라 이런 식으로 색지를 가지고 정책 제안 질문을 이렇게 색깔로 먼저 구별을 해주시고 타이틀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정책 제안 질문, 문제 상황, 그리고 정책 제안 아이디어, 그리고 기대 효과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모둠별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정책 제안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기후행동 정책 제안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남 독서인문학교에서 기후행동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학생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지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정책 제안 현장입니다. 학생들의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한데요. 먼저 첫 번째 팀의 정책 제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둠의 정책 제안 질문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였습니다. 문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 동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들을 주게 되며 동물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피부 성분과 동물의 피부 성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동물들을 실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편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환경적인 먹이사슬의 피해만 촉진시킬 뿐입니다.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준다. 두 번째, 토끼 피부 사용을 3D 인공 피부 사용으로 대체한다. 세 번째,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예시로는 1+1 또는 상품 증정 등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 캠페인 체험 부스 등으로 홍보를 한다입니다. 동물 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게 되면 동물권을 지킬 수 있고 좋은 질의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동물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책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D 챌린지 실천하기. ED 챌린지는 이메일 델리트 챌린지로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메일을 삭제하는 챌린지입니다. 두 번째, 효율 높은 전자기기 사용하기입니다.
대기 전력이 없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구매하는 그런 실천 방향입니다. 각 정책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ED 챌린지의 기대 효과로는 이메일 1GB 삭제 시 14.9kg의 탄소 배출이 감소되는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에너지 낭비 감소, 탄소 배출 감소, 전기세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 또 깊은 성찰이 돋보이는 정책 제안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가가 우리 6월 탐구 질문이었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책 제안을 발표를 해봤어요. 오후에는 이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이 정책 제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나만의, 우리 모두만의 기후행동,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책 제안한 것처럼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라는 그런 기후행동 실천책을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서 북크리에이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네, Sign with Google로 클릭하고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12달 지구하자 책에는 크게 월별로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책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만들면 좋을까? 선생님이 미리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번 탄소 중립부터 10번 흙을 건강하게까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은지 한번 먼저 의논 나눠주세요. 자, 혹시 우리 모둠은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있나요? 북크리에이터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책 하나를 같이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표할 거예요. 중국어명 기후행동 실천책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듬 조수연입니다. 저는 이모듬 조이엘입니다. 저는 이모든 김도아입니다. 저는 이모듬 임효주입니다. 귀 기울여야 들리는 동물의 말들. 임효주 조이엘 글, 조수연 김도아 그림. 어느 날 육식이네 가족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육식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지. 그래서 벌써 일주일에 4번째 먹는 날이었어. 아, 배불러. 육식이는 얼른 집에 들어가 침대에 들어누웠어. 너무나도 배부르게 먹은 나머지 바로 잠들게 되었지. 꿈이 시작되었어. 그런데 돼지가 나왔어. 잔뜩 화가 나 보이는 돼지가 얼먹이며 소리쳤어. 그만! 당장 멈춰! 우리를 먹지 말란 말이야!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한평생 좁은 우리에만 갇혔다가 죽는다고. 너희가 그 고통을 아니? 우리는 다이어트도 하지 못해. 왜냐고? 사람들이 항생제 주사를 놓기 때문이야. 응, 뭐야. 왜 갑자기 나한테만 그래? 당황한 육식이를 무시하고 돼지는 말을 이어갔어. 너가 육식이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 돼지는 육식이를 데리고 돼지들이 살고 있는 수틀로 갔어. 육식이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 돼지들은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수틀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 몇몇은 소리를 지르며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었지. 내가 먹기 때문에 너희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육식이가 놀라며 말했어. 이게 끝이 아니야. 돼지가 말했어. 자, 이제 다음 장소로 가자. 따라와. 돼지가 거친 손으로 육식이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어. 돼지에게 손목이 붙잡힌 육식이는 얼떨결에 따라갔지. 자, 잠깐만.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잔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돼지가 육식이를 데리고 간 곳은 닭장이었어. 닭장에는 암탉들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었지. A4 용지 크기의 케이지에 갇혀 있는 암탉들은 무척 슬퍼 보였어. 꼬꼬대! 이렇게 암탉들은 날개 하나 피지도 못한 채 알을 낳지. 이제 반성이 좀 되니? 되니? 아! 육식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어. 꿈이었네. 육식이의 엄마와 아빠가 놀라 뛰어왔어. 엄마가 당황하며 말했어. 어머, 육시가 악몽이라도 꾼 거니? 나무 삼겹살이라도 먹을래? 엄마가 더 사올까? 더 구워줄까? 엄마, 안 돼요. 제 꿈에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육식을 하기 때문에 돼지들, 닭들 등이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어. 다음날 육식이는 학교에 갔어. 오늘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반에 도착했지. 오늘따라 유난히 육식이의 반이 시끄러웠어. 육식이는 친구들 사이로 끼어들었지. 얘들아, 무슨 얘기해? 아, 육시가 오늘 급식에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우유가 나오는데 심지어 삶은 달과도 나온다지 뭐니? 뭐? 삼겹살? 응, 그리고 양념치킨도 육식이는 뒷말을 듣지도 않고 횡하니 급식실로 달려갔어. 급식실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다음날 급식 식단을 짜고 계셨어. 영양사 선생님에게 달려가는 육식이의 걸음은 그 어떤 국가대표보다 빨랐지. 영양 선생님, 오늘 급식을 듣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왔습니다. 선생님은 동물을 생각하시나요? 동물을 위해 우유 대신 두유는 어떨까요? 두유는 식물성 제품이라 동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 등은 동물 복지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날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 크나큰 도움이 될까요? 육식이는 숨 쉬지도 않고 래퍼처럼 와다닥 말을 쏟아냈어. 조용히 육식이의 말을 듣고 있던 영양사 선생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 육시가 대단하구나. 육식이 같지가 않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오늘 바로 반영하마. 알려줘서 고맙다. 반대하지 않으실까 하였지만 영양사 선생님의 말은 무척 따뜻했어. 육식이는 무척 뿌듯했지. 그렇게 육식이의 학교에는 매주 육식 없는 날이 생기게 되었어. 육식이는 캠페인도 많이 이어나갔지. 또 그 꿈에 나온 돼지를 잊지 않았지. 마지막으로 육식이의 삶에 반전이 있었어. 육식이는 커서 채식이로 이름을 바꾸고 동물 복지를 도우며 살게 되었거든. 참, 육식이의 학교는 동물 복지 학교로 무척 유명해졌고 말이야. 우리 이모듬 우리 작가님도 잠깐 앞에 네 분 서주시고요. 그 선생님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서 책을 제작했는데 우리 지금 이모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야기식으로 책 내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쵸? 혹시 우리 발표를 들은 우리 청중분들이 우리 이모듬 작가님들에게 혹시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육식이가 커서 채식이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동물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초등학교 같은 데서 가서 이렇게 약간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걸 하고 1인 시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식이가 한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고 발표까지 했는데 혹시 소감을 한번 잠깐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소감을 몇 명 친구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둠 책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 좋았고 그 책을 만든 다음에 발표를 친구들과 함께 했더니 뿌듯했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가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핵심 낱말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나는 그래도 오늘 캠프 활동 소감을 나타내기에 낱말 6개로도 부족해, 그런 친구들은 그 아래 칸까지 쭉, 여기 지금 예시 낱말들인데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더 추가적으로 낱말로 써주시면 됩니다. 워드클라우드에 자기의 오늘 6월 캠프 소감을 핵심 낱말로 작성해 주세요. 사실은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만들어 보면 여러분이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이 실제 내 삶에서 행동으로 더 옮기기 쉬울 거라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둠별로 이렇게 넣어줬던 내용, 또 다른 친구들이 발표해줬던 내용들을 여러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보고 같이 발표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단지 머릿속에서만 저장할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걸 행동으로 직접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부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번 12달 지구하자 책을 읽으면서 환경이라는 뜻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환경이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터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6월 캠프를 통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 환경에 도움되는 물건을 만드는 설계도를 제작하고 미래에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둘째, 엄마 아빠를 도와 분리수거를 하며 환경을 더욱 지킬 것입니다.